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달려온 내 커리어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나를 받아줄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현실. 50대가 되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써주는 곳이 없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깊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의 생생한 현실을 시작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고 앞으로 12년 안에 희망퇴직 대상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0대 후반만 되어도 퇴직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50대에 들어서면 재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능력도 시간도 충분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의 50대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 노후의 자녀에게 기대기도 어렵고 현재는 두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 둘을 둔 50대 가장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사진관에서는 57세 김규 씨가 취업용 증명사진을 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천여 명의 직원을 이끄는 그룹장까지 올랐고 이직 후에는 2023년에 이사직으로 퇴직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특허와 경험이 있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HP 사업부 구조조정 여파로 스스로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자녀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동네 일자리까지 수없이 지원해도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때 열정적으로 일하던 남편이 이제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져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새로운 일자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갑작스러운 퇴직을 경험한 이들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안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만난 신정훈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15년 경력의 금형 기술자였습니다. 현장에서 보통 일을 하는데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재밌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요. 그의 말에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금형업계에서 잘 나가던 그가 건설 현장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만들던 업체들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기술이 있어도 취직할 곳이 없어 건설 현장으로 향한 그는 이제 고등학생 딸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도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교육비며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게 다 고정 지출이니까요. 신 씨는 전문대학에서 금형 설계를 전공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15년간 경력을 쌓았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전공과 경력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에 입던 금형 작업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을 보여주며 남부럽지 않은 기술직이 있었는데 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라도 영광에 있는 딸과는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장일 하면서 휴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딸의 미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50대의 41.9%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12.8%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도 24.1%에 달합니다. 매달 평균 164만 원을 부모와 자녀에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노후는 불확실합니다. 40대, 50대는 우리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자녀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죠. 그런데 명예퇴직해서 나오게 되면 다시 취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예전에는 퇴직 후 창업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자영업 시장마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 이 나이까지 주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0.5세에 불과합니다. 응답자 중 56.5%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했습니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이 쓰라린 현실은 몇몇의 사례가 아니라 대다수 50대가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 56세는 작년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약 16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그도 결국 고용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기업 경영 악화로 190명 중 47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총무팀에서 운전직을 맡고 있던 그도 고민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제가 혼자 빠져도 팀은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요. 희망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7천만 원은 남은 집 대출금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그는 새 직장을 찾는 중입니다. 그동안 취득한 면허증만 18개, 운전 관련 자격증부터 화물, 택시, 버스, 지게차, 굴착기까지 모든 종류의 면허를 준비했지만 여전히 오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탱크로리를 이용한 가스, 운반 업체에 지원했고 승용차 운전직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맞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입장이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딸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더 필요해진 상황. 실업급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지인을 만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사고만 안 내고 있으면 됩니다. 이만한 직장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음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직을 준비했고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일 걱정인 게 돈 버는 거죠. 약 8개월 정도는 구직급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50대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을 준비하는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노량진 학원가의 50대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쉴 수 있는데 왜 공부하냐는 질문에 한 50대는 간단히 답합니다. 돈을 벌어야죠.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국민연금이 현재 생활에 부족하잖아요. 금융권에서 희망퇴직한 한 50대는 노년기에도 소득 창출이 필요합니다. 지출만 계속 일어나면 그동안 모아둔 것이 다 소멸되니까요. 국민연금 하나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중장년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개인
기준월 192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50대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회사가 레미콘업이다 보니 건설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구조 조정이 빈번합니다.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50대들은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50대의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타일 시공 기술을 배우는 교육장에서는 50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몸만 잘 건강하게 관리한다면 따로 정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70세가 넘었지만 미장 기술자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나이가 들면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숙련도를 높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고 봅니다. 올해 51세인 신동기 씨도 타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1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여러 일을 전전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2군데 정도 짧게 1년씩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우면 되지 했는데 저를 진행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일도 고려했지만 그것도 엄청난 육체 노동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타일 작업의 특성상 함께 일할 팀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배워야 제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회사를 퇴직하고 새 일자리를 찾아 헤맨 2년은 신 씨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50대의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대학생 둘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예전에 받던 급여를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은 급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생각하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이거든요. 50대의 퇴직 전 직장에서 정규직 비율은 74.5%이지만 재취업 후 정규직 비율은 42.1%로 떨어집니다. 재취업 시 임금도 평균 37.3%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많이 밀려났고 그 밑에 60년대, 70년대 생들도 이제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재취업이 안 되니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당분간 버티고 있는 거죠. 내수시장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50대 구직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 9천 명이 줄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 560대 서민들이 주로 종사하던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새벽 4시 건설 노동자들이 이를 찾아 모이는 남구로 인력시장. 새벽부터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날 일을 찾지 못합니다.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일할 수 있어요.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가 멈추거나 취소된 현장이 많아져 일자리도 줄었습니다. 많이 나가야 10명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못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현장이 줄면서 560대 건설 노동자들은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일이 엄청 없죠. 예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침이면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은 많이 남잖아요. 경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건 건설업계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불안과 내수 시장 침체로 적자가 늘어난 기업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출근 전에 회사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희망퇴직에 대한 설명회라고 하더군요. 기습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한 직원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기대기도 싫고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그치지 않고 희망퇴직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 여겨지던 곳에서도 희망퇴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56세인 최상진 씨도 지난 12월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1994년 KT에 입사해 통신망 설치 현장 기술자로 30년을 일한 그는 정년을 3년 앞두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KT가 통신망 관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우고 이직할 것을 권했어요. 이직을 거부하면 새로운 업무를 낯선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한 KT 임원은 직원들이 자회사로 가지 않고 회사에 남을 경우 견디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회사로 전출 안 가게 되면 결국 필요 없는 자리로 발령나고 영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결국 자회사 전환이나 희망퇴직이 아닌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KT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영업을 시킨다고 하는데 영업하는 지역이 동두천이나 경북 청송 등 전국 각지에 오지예요. 영업이 안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직원들은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통신 시절부터 근무해 30년이 넘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통신 시절 공채로 입사해 6급으로 시작했습니다. KT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컸고 이 회사에서 번 돈으로 가족들과 살아왔는데 회사의 구조조정이 너무 불안해서 퇴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는 이성한 씨도 고민 끝에 KT에 남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 아이가 만 7살이라 자회사로 넘어가는 것도 불안해요. 고용이 100% 보장되지 않으니까요. 아내도 퇴직이나 자회사 전출을 반대했습니다. 아이 교육비 같은 생활비가 걱정돼서요. 50세가 넘으면 취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KT는 내가 사인하지 않으면 강제로 내보낼 수 없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한 50대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한 배달 업체 현장에서는 대부분 2030대 직원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인 김영철 씨와 조정우 씨는 작년 11월 이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김 씨는 은행원으로, 조 씨는 공공기관 연구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저는 56세인데 명예퇴직을 하고 6개월 정도 쉬었어요. 서울시의 한 재단을 통해 취업한 그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기자전거 점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2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예전 직장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생활하는 데는 빠듯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으로 조금씩 보태고 있어요. 취업을 알아보니 대부분이 최저임금에서 조금 상향된 정도의 급여더군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50대는 월급은 물론 직무 성격도 달라집니다. 젊은 취업자들은 수학적 분석이나 추론, 정보 처리 같은 분석적인 업무나 협상, 조직 관리 같은 사회적 업무 비중이 높은 일자리에 주로 종사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일자리의 비중은 낮아집니다. 50세 이상 취업자들은 기존의 분석적, 사회적 업무를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단순 반복 업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분석적, 사회적 일을 하던 230대들의 업무는 40대를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나이를 먹고 5060대가 될수록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지 못한다면 단순 업무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현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더 큰 문제는 생애 직장에서 너무 빨리 퇴직하는 것입니다. 30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50살에 퇴직하니 근로 연한이 20년으로 짧습니다. 실질 근로 연한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20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50세 이후에도 계속 일은 하시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20년 넘게 한 업무에 종사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치면서 쌓은 노하우가 사장되는 현실. 결국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60세로 끝나는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 퇴직 이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늘면서 노동력 감소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정부, 노동계 모두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한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했는데 가장 부딪히는 지점이 임금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재고용이 가능한데 이 문제 없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이 없는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성에 있는 한 기업은 약품 포장지를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10년 전에 이 회사는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37년간 이 회사에서 근무한 고철 씨 69세는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상당히 대우를 많이 해주니까 고맙죠.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 회사가 정년을 없앤 건 한 직원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나이 드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 회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울컥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숙련된 기술자인데 계속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정년을 없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파격적인 결정 이후에도 공장은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우리 업계 평균 불량률은 1%를 넘는데 저희는 0.5% 선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이익으로 순환되니 회사로서는 행복한 일이죠.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 정년을 없애고 60세 이후에도 임금을 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28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은 나이 먹어갈수록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100세 시대, 그 절반을 달려온 50대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뛰어넘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동이 유연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무를 계속할 수 있거나 이직을 할 수 있는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함께 부담을 나눈다면 서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임금을 조정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용 연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모든 기업에 통용되는 해법은 아닐 수 있지만 인구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나이라는 한계에 묶여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리는 50대 구직자들. 이들의 숙련된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은 물론 고령 취업자의 재교육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나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0대 구직자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부모님, 친척, 혹은 미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런 사회적 과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비슷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